네, 안녕하세요. 저번 첫 번째 강의에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시가, 종가, 고가, 저가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캔들의 개념이랑 그리고 캔들이 어떻게 표현되고 그리고 그 상위 캔들, 하위 캔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리고 시가와 종가와 고가, 저가에 대한 용어도 공부했었고, 이 개념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개념들을 꼭 알고 가셔야지 모르고 가시면은 오늘 강의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으니 반복하셔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별표 오늘 강의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집중해서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캔들 공부하실 때 또 그리고 앞으로 차트를 보실 때는 이제부터는 생각하셔야 될 게, 이게 매수와 매도와의 세력 다툼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합니다. 매수와 매도가 치열한 전투를 이렇게 벌이고 있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매수와 매도가 권투하고 있죠. 매수와 매도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여기 양복 캔들 있죠. 여기 양복 캔들이 있는데,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거 저번 시간에 다 배웠던 내용이죠. 이 네 개 다 전부 다 중요한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은 이 종가가 중요해서 이 종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에 지금 양봉 차트의 종가가 여기죠. 이 종가가 여기라는 것은 매수 세력이랑 매도 세력의 싸움에서 매수 세력이 이겨가지고 둘의 합의된 가격이 여기라는 겁니다. 매수자와 매도 사이에 마지막으로 합의된 가격, 그리고 장 마감 시 매수자 매도자 사이에 벌인 결투의 결과의 최종 스코어가 바로 여기다 라는 것이, 이거 한번 그려보면은 시가가 여기죠. 올라갔다가 저점 찍고 저가 찍고 고점 갔다가 저가 여기서 끝났다 이건데, 그리고 차트가 양봉으로 끝났으면은 다음 날에는 이렇게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승할 큰데 차트가 움직이잖아요. 그 움직일 때 이 종가가 지지하는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 지지의 역할을 해요. 또는 저항의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매수 세력이 있었는데 매수 세력이 이렇게 가다가 밀렸을 때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지지의 역할을 해준다. 이게 바로 종가의 역할입니다. 또는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종가는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봉은 장 마감 시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에 마지막으로 합의된 가격. 종가 여기죠. 지금 이 차트를 그려보면은 시가가 여기죠. 시가 여기서 고가 찍고 이렇게 올라온 여기가 바로 종가. 그래서 이거는 매도 세력이 이겼죠. 그럼 이 봉 봤을 때 다음 그 날에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건가요? 매도니까, 음봉이니까 매도세가 갖고 있는 거죠. 매도 세력들이 갖고 있습니다. 매도 세력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다음날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전날 음봉의 이 종가가 바로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 이 9,000원 여기가 저항의 역할을 해준다 해서 올라가더라도 여기 맞고 다시 내려갈 확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고 다시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하방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인 거죠. 이런 부분은 해선할 때 참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 종가가 제일 중요하고, 이 종가의 역할이 바로 지지와 그리고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를 보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입니다. 여기서 아마 이렇게 이게 거래량이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빡 터졌을 거예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들어낸 이 장대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캔들이에요. 그냥 아무 캔들이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거래량도 터지고 장대 음봉이든 양봉이든 이런 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갖고 있는 시가와 종가와 고가와 저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 캔들이나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캔들에서 종가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보시면은 여기도 계속 횡보하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쭉 상승하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장대 양봉 나온 뒤에 이 4개 캔들 보시면은 이 장대 양봉의 종가죠. 이 종가를 지지받으면서 상승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횡보를 깨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걸 보고, 이 캔들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지금의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무엇이냐, 바로 매수라는 거예요. 매수.
그러면서 이 종가가 지지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우리가 그러면 매수를 잡고 하면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가의 의미가 지지받고 있다, 지지를 해주는 역할이다, 이런 것들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예로 들어서 좀 봤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종가와 고가가 같은 캔들 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가와 고가가 같은 캔들이 있죠. 이 캔들 한번 그려볼게요. 시가가 여기죠. 지금 시가 여기고 저가가 갔다가 다시 올리는, 여기가 바로 종가와 고가가 같은 캔들이죠. 고가 가장 높은 가격에서 결국 끝났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원래는 합의된 매수와 매도세가 합의된 가격이면 이렇게 꼬리가 달겠죠. 근데 꼬리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매수자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럴 때는 다음날 다음 봉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양봉의 고가에서 여기죠, 그리고 양봉의 저가 여기죠. 그래서 양봉의 고가에서의 매수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양봉의 고가에서의 매도자들의 입장, 그리고 양봉의 저가에서의 매수자들의 입장과, 그리고 매도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표시했듯이 고가가 여기입니다, 저가는 여기고. 그러면 이 양봉의 고가를 봤을 때 매수자들의 입장을 봤을 때는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 가격입니다.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차트를. 시가가 여기죠. 그래서 저가 찍고 고가 찍고, 그리고 종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양봉의 이 고가 여기 의미한 것은 매수자들이 쭉 올렸죠. 올릴 수 있는 최대의 가격이 여기인 거예요. 여기. 아마 여기서 뭐 또 이제 눌렀겠죠. 이렇게 저항을 줬겠죠. 더 이상 올라오지 말라고. 여기서 이 매수자들이 저항 받고 다시 내려와서 종가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매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최대 양봉의 고가 여기는 마지막 저항 가격입니다. 마지막 저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리는 여기까지야, 더는 올라오지 마, 아까 이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저항을 주는 그런 곳이 바로 양봉의 고가입니다. 양봉 저가를 보면은 매수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입니다. 지금 이 차트 보시면 캔들 하나만 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매수 세력이 굉장히 세죠. 매수 세력이 굉장히 센데 캔들의 주도를 갖고 있는 건 매수 세력입니다. 매수. 그래서 매수 세력이 이렇게 있는데 내렸을 때 이 최저가가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매수자들이 그래서 더는 못 내려, 나 이제 올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최저 가격이 허용할 수 있는 최저 가격. 그래서 굳이 왜 내리고 올라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매집이 덜 됐거나,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올리려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뭐 개미를 털려고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매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내릴 수 있는 최대 가격, 내릴 수 있는 최대 가격이다 라는 것이죠. 보시면은 고가가 여기고 저가가 여기에요.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고가를 허용했냐 밀렸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얘네가 원래 지금 10% 올랐죠. 근데 원래는 15% 올리려고 한 거야. 15%. 그래서 올리려고 했는데 이 저항이 너무 세. 그래서 15% 이거 안 되겠는데 하면서 밀렸냐, 또는 목적을 갖고 야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올리자 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종가 끝나게 여기까지 이렇게 했느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서 판단이 어렵고 이 캔들 다음에 나오는 캔들을 보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사실 어렵죠. 그래서 다음 캔들 왔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느냐, 어떻게 지지를 받느냐, 그리고 그 지지를 받으면서 캔들의 모양은 어떻냐에 따라서 뭐 더 상승하거나 허용했냐 밀렸냐를 알 수 있는데, 허용했다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자기네들이 올렸다가 여기까지야 하고 더 올릴 계획이 있다 라면은 더 올릴 개연성이 더 큰 거죠. 근데 여기서 15%까지 올리려고 했는데 어떤 저항 세력에, 매도자들의 저항 세력에 밀려서 10%까지 밖에 못 올렸어. 그러면 더 올릴 힘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트도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겠죠. 장대 양봉 나오면서 이 횡보 구간에 있다가 이 횡보 구간을 깨고 나오는 장대 양봉 여기 있죠.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의 고가와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죠. 매수가 올라갔는데 보시면은 음봉이 나왔죠. 여기 음봉과 함께 또 여기 지지 받으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또 상승했어요. 이 상승했던 자체는 아까 말했듯이 15% 올릴 거 10%만 밖에 못 올린 그런 밀린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올리기 위해서 여기까지만 올리고 다음을 위해서 잠깐 멈춘 거죠. 쉰 거죠. 그러니까 허용을 한 거죠. 그래서 지지받고 종가에 의미 있는 이 캔들의 종가에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하면서 올라갔죠. 그래서 더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낸 거죠. 근데 또 보시면은 여기서 또 올라갔어요. 지지받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는데 상승했는데, 이게 고가
종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종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얘네가 이제 또 매수를 올렸어요. 여기서 지지받고 매수 올렸는데 다음에 음봉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얘네가 이 매수세가 사실은 여기서 더 올리려고 했는데 저항이 너무 세서 아까 얘기했듯이 15% 올릴 것을 10%밖에 못 올린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락 내려가죠. 근데 바로 내려간다고 해서 또 이렇게 매수세 끝냈냐? 그건 아니고 여기 이제 이 차트에 이 캔들의 저가 있죠. 여기 지지를 받으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깨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고가와 종가와 저가 이것들이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가셔야 합니다. 이게 설명하면 되게 어려운데 복잡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거 알았을 때 나중에 차트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바라볼 때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좀 복잡하게 드렸고요. 지금 굳이 안 가시더라도 제가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고가와 종가, 저가 이 부분은 바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이 부분 꼭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음봉일 때 매도자들의 입장과 매수자들의 입장 그리고 잘못 나왔는데 음입니다. 음봉 저가일 때 매도자들의 입장이랑 매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차트의 흐름을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시가가 여기죠. 시가가 여기 있어서 고점 찍고 저점 찍고 이렇게 종가 이렇게 되죠. 다르게도 표현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음봉 고가 여기입니다. 이 고가에서 매수자들의 의미는 여기까지다. 최대 올릴 수 있는 게 여기까지. 그리고 매도자들의 입장을 허용할 수 있는 여기까지 올릴 수 있어. 더는 못 올려 해서 여기서 저항을 크게 세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리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세력이 큰 거는 매도니까 매도세가 세죠. 그래서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음봉 최저가의 의미는 매수자들의 입장 먼저 보면 매수자 입장 여기가 마지막 저항선인 거예요. 저항. 그만 내려 여기까지. 근데 매도자들의 입장에서는 끌어낼 수 있는 최대의 가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허용했느냐 아니면 밀렸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여기 10% 지금 마이너스 했는데 근데 원래 15% 내릴 것을 10%밖에 못 올렸냐 아니면 의도적으로 갖고 10%만 내렸냐 이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그 다음 나오는 캔들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내렸지만 또 상승할 수도 있는 거고 하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 반등할 수 있다. 이걸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다음 이제 나오는 그 캔들들을 보고 알 수 있으니 그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변동폭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변동폭은 간단히 말했으면 이 고가와 저가의 폭을 얘기합니다. 이 길이. 다른 게 아니라 이 길이 보시면 돼요. 기냐 짧느냐 보시면 되는데 해설하는 분들은 뭐 이 폭이 예를 들어서 캔들 하나가 뭐 15틱 안에서 폭이 움직였다. 근데 뭐 15틱 또는 뭐 10틱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뭐 40틱씩 움직이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 봤는데 이 폭이 40틱에서 막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그때는 큰 폭의 가격의 움직임은 앞으로의 시세를 예고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5틱, 10틱, 15틱 이렇게 움직이다 갑자기 40틱 움직여. 고가와 저가 보니 그럴 때는 상승하거나 하락할 개연성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폭이 큰 양봉이 있죠. 양봉이 있습니다. 이걸 그러 보면 이거는 이제 그냥 뭐 쭉 올린 거죠. 십자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작해서 한번 내렸다가 쭉 올린 겁니다. 이렇게 그려진 거죠. 근데 이런 캔들이 이렇게 작은 캔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변동폭이 큰 캔들이 딱 나왔을 때는 다음에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캔들이 있죠. 캔들이 나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뭐 작은 캔들도 움직이다가 장대 변동폭이 큰 캔들 나왔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지만 네, 이렇게 변동폭이 큰 장대 캔들이 나왔을 때 이렇게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알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작은 캔들들이 이렇게 나왔죠. 작은 캔들들이 이렇게 쭉 나오다가 뭐 이게 횡보 구간인 거죠. 결국 횡보 구간인데 나오다가 여기서 병동폭이 큰 장대 양봉 뭐 나오면은 이렇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뭐 그러니까 주식으로 치면은 뭐 5%에서 뭐 7%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있던 게 갑자기 15% 되는 캔들이 나오면서 변동폭이 커지는 그런 이제 뭐
망치형이라든지 뭐 십자형, 꽉 찬 그냥 봉이라든지 이렇게 나오면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음봉이죠. 장대 음봉인데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래 보면은 뭐 이렇게 내려간 거겠죠. 이건 너무 내려갔네요.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내려갔죠. 이거는 이렇게 올렸다가 내린 거 이렇게 되는데, 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폭 하락장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왔을 때, 변동폭이 큰 이런 장대 음봉 이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시장에 움직임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보면 여기서도 상승하다가 상승했죠. 어쨌든 이것도 병동폭이 나온 것도 이렇게 크게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죠. 상승하다가 병동폭이 큰 장대 음봉 하나 나오면서 이렇게 다시 하락하는, 이렇게 뭐 시장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을 알고 이렇게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이거 보면 또 알 수 있죠. 이렇게 있다가 병동폭이 큰 음봉 나와서 잠깐 올리긴 했지만, 뭐 오늘 배웠던 여기 고가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가는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서 어떤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매수든 매도든 그런 큰 병동폭이 큰 게 나왔을 때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라는 거 알고 그 부분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좀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가랑 이 몸통은 아직 안 했어요. 아직 안 했고, 오늘 한 것은 종가와 고가, 저가,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이 지지와 저항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한 번 더 확인하셔서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변동폭이 나왔을 때, 변동폭이 큰 어떤 캔들이 나왔을 때는 그 캔들은 시세를 예고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종가와 고가, 저가,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